안녕하세요. 부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다주택자들을 향한 세금 폭탄을 5종 세트 던져버립니다. 엄청난 폭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방천지를 다 불바다로 만드는. 따라서 이러한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2021년 6월 전으로 해서 좀 풀릴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폭탄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정부의 부동산 규제 폭탄 중에 이제 시작은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우리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의 세율이 굉장히 높게 적용이 돼요. 2주택자 이상부터는. 근데 2주택자한테 막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집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규제에 있든 비규제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두 번째 집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되는 순간에 두 번째 집을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8%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계속 1에서 3%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딱 있는데 돈이 생겼어. 그 집 한 채를 더 살고 싶어. 그 3주택자가 되고 싶은 거야. 종부세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내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 주택을 딱 사는데 세 번째 주택 또한 사는 순간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주택을 신경 쓰지 마세요. 세 번째 주택의 위치가 규제 지역에 있으면 12%가 적용되고 취득세율이 비규제 지역에 있으면 8%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고 8월 1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비규제 지역만 매수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별 탈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법인은 일괄 12%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2%가 적용되니까 법인은 이렇게 머리 굴릴 수가 없겠죠. 자, 집을 산 다음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어요.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일단 1가구 1주택자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에서 9억이 공제가 돼요. 그래서 공제되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부과되질 않는 거야. 근데 다주택자가 되면 6억만 공제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증세처럼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세율이 높아져요. 기존의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는 뭐냐면 두 집을 모두 조정지역, 규제지역에 갖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규제지역에 있어도 되고 둘 다 비규제지역에 있어도 됩니다. 이 경우에 0.5부터 2.7%까지 구간별로 세율이 부과가 됐었는데 그게 0.6부터 3.0까지 다소 올라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르는 부분이 두 채를 다 규제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이 돼요. 이분들 이상이니까 3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됩니다. 0.6부터 3.2%까지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개정이 어떻게 되냐면 1.2부터 6.0으로 됩니다. 1% 이상씩 올라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수치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1주택자와 2주택, 3주택자의 부담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 10억짜리가 있고 20억짜리, 30억짜리를 갖고 있는 분 세 분이 있다고 제가 보고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 세율에 적용이 되면, 지금 세율에 적용이 되면 재산세는 변함이 없어요. 개정 후에도. 종부세율이 변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유세의 차이가 종부세의 차이가 나는 건데 약 12만 9,600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억짜리가 있으면 지금 내는 거하고 내년 6월 이후에 내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약 228만 9천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3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주택자인데 30억짜리 집이 있으면 개정 후에 약 553만 원 정도를 더 부과하게 됩니다. 사실상 1주택자도 이 개정 이후에는 부담 액수가 늘어나요. 2주택자의 경우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는 2주택 모두가 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고 2주택 중에 하나라도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 주택 중에 하나라도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세로 약 1,537만 5천 원 정도 부과받는데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되면 보유세가 348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기준을 10억짜리 집 하나, 10억짜리 집 하나로 잡았어요. 두 채를. 자, 그리고 두 채인데 두 개 다 규제 지역에 있다는 가정하에 10억짜리가 규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보유세를 한 1,890만 원 정도를 냈어요. 근데 규제를 받으면 3,421만 원을 냅니다. 와우! 1,530만 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자 10억, 10억, 10억씩 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3,940만 원만 부담하면 됐어. 근데 규제를 받으면 7,62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부담하냐면 3,68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돼요. 3,680만 원을. 엄청난 부담이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랑 다주택자를 제가 극단적으로 30억짜리 갖고 비교를 해볼게요. 30억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이 돼도 3,360만 원입니다. 근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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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을 이렇게 세 집으로 나눠서 갖고 있던 사람은 7,620만 원꼴이에요. 그냥 서로 갭 차이가 4,30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4,300만 원 정도. 엄청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의 차이가 이 정도면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특히 현금에 어떤 여력이 없는 분들은 매물을 좀 던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매물도 그 주변부터, 중심부보다는 주변부터 던지지 않을까.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 집을 판다는 걸 부동산에서 용어로는 양도한다고 그러죠. 그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소득세 안 내고 다 갖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9억까지의 집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9억이 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비과세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월 1일부터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를 하면 1년에 8%씩 총 10년 80%를 이렇게 공제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이게 바뀌어요. 보유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총 10년 중에 보유를 10년 한 사람은 40%, 1년에 4%씩, 거주를 10년 한 사람 40%, 1년에 4%씩. 그래서 보유와 거주가 투 채널로 가요. 둘 다 만점을 받으려면 거주 10년을 하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80% 공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쉽게 비과세 또는 세금을 덜 내고 1가구 1주택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주택자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늘 수 있다. 그런 걱정도 들어요, 사실은.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간이 5억 초과 구간이 42%로 마지막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변화가 생깁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구간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이 42%를 가져가고 10억 초과가 45%를 가져가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과를 시켜. 그래서 그러니까 10에서 20이었는데 이제 20에서 30으로 이렇게 중과가 되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옥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과는 양도세 중과는 그 규제 지역에 하나는 거니까 비규제 지역인 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익 실현을 못하게, 그러니까 아예 시장에 들어오기도 힘들게 취득세까지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까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정부가 파악한 것 같아요. 굳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필요 없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1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취득세 부분도 가중부가 안 하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할 때 3억 이하라는 그 전제, 수도권은 4억 이하 이런 전제에서
취득세를 또 50에서 100%까지도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금액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냥 과감하게 그러니까 서울 소재 아파트의 평균값 정도 잡으면 그 평균값까지로 해서 취득세를 좀 감면해 주시면 어떨까. 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이 세금을 건드린다는 거는 사실 우리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민감합니다. 민감한 부분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과하게 세금을 증가시키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제가 살짝 보건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2차 팬데믹도 막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런 거와 맞물려서 반드시 매물들 굉장히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찬스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꼭 내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 같은 경우에도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로 50에서 100%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꼭 이러한 기회도 활용하시고요. 하여튼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다 활용하십시오. 그게 좋지 않을까요?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에 있어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이제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세 형평에 맞는 것이다. 더 고가 주택, 더 비싸진 주택에게 더 세금을 많이 할당하고 그 할당된 세금을 걷어들여서 우리 공적 이익을 위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용이라든지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내가 인정받는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LTV, DTI의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한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놓고 계시면 혹시 압니까? 다음 달이 될지 뭐 2달 뒤가 될지 올해 연말이 될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는 착한 가격의 금매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